반드시 가야 합니다. 3년을 준비했습니다. 122번을 떨어졌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사주신 정장을 입고 가는 면접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폭우 속에서 다친 채로 피를 흘리면서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지우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부축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가거라. 아가씨 급한데 가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할머니가 먼저예요. 지우는 할머니를 일으켜 세웁니다. 할머니는 몸이 가볍지만 다친 다리로는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한 발자국 떼려고 하면 비명을 지릅니다. 할머니, 제 등에 업히세요. 지우가 할머니 앞에 등을 돌리고 앉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안 돼. 옷이 다 망가져. 비싼 옷인 것 같은데. 옷은 괜찮아요. 어서요. 지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지우의 등에 업힙니다.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뼈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업고 일어섭니다. 폭우가 더욱 거세집니다. 우산은 이미 소용이 없어서 버렸습니다. 빗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십니다. 정장 재킷이 물을 머금어 무겁습니다. 치마도 다리에 착 달라붙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할머니 어디 사세요? 저기, 언덕 밑에 반지하 집이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언덕을 내려갑니다. 빗물에 미끄러운 길입니다.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럽습니다. 넘어지면 둘 다 다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등에서 중얼거립니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아가씨 어디 가는 길이었어? 면접이요. 면접? 취직 면접? 네. 아이고. 그럼 지금 큰일 났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가득합니다. 지우는 애써 밝게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시간 충분해요. 거짓말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자책하실까봐 거짓말을 합니다. 15분을 더 걸어 할머니의 집에 도착합니다. 반지하 단칸방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습기가 가득한 방입니다. 방 한쪽에는 낡은 이불이 깔려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가스레인지와 싱크대가 있습니다. 전부입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이불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구급상자를 찾습니다. 작은 선반 위에서 낡은 구급상자를 발견합니다.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오래 안 쓴 것 같습니다. 지우는 구급상자를 열고 소독약과 붕대를 꺼냅니다. 할머니의 다친 무릎을 소독합니다. 할머니가 아파서 신음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나요. 지우는 정성스럽게 상처를 닦고 약을 바릅니다. 그리고 붕대를 감습니다. 간호학과는 아니지만 중학교 때 보건 동아리 활동을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최선을 다합니다. 응급처치를 마치고 나니 시간을 확인합니다. 8시 50분. 면접 시간까지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도착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놓쳤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표정은 관리합니다. 할머니 앞에서 울 수는 없습니다. 젊은이, 면접 시간은 괜찮니?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직 시간 있어요. 지우는 웃으며 거짓말을 합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착한 애로구나. 부모님이 정말 잘 키우셨어. 그 말에 지우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방 한쪽 서랍을 가리킵니다.
저기 서랍 좀 열어봐. 지우는 서랍을 엽니다. 낡은 손수건에 쌓인 작은 물건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칩니다. 브로치입니다. 사파이어가 박힌 나비 모양 브로치. 오래됐지만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이걸 가져. 안 돼요, 할머니. 이런 거 못 받아요. 받아. 이건 내 부적이야. 40년간 간직한 행운의 부적이지. 이제 너한테 갈 차례야. 할머니는 지우의 손에 브로치를 쥐어줍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집을 나섭니다. 거울을 봅니다. 정장은 진흙투성이, 재킷은 물에 젖어 형태가 무너졌고 치마는 찢어져 있습니다. 스타킹은 여기저기 구멍이 났고 머리는 완전히 엉망입니다. 화장은 다 지워졌고 얼굴은 빗물과 땀범벅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어쩌면 면접관들이 사정을 봐줄지도 모릅니다. 지우는 다시 폭우 속으로 뛰어듭니다. 한국종합산업본사까지 20분. 전력 질주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옆구리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10시 15분 지우는 한국종합산업본사 앞에 도착합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위압적으로 서 있습니다. 정문 앞 경비원들이 지우를 보고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뭐야? 노숙자인가? 왜 저런 꼴로 회사에 들어오려고 해? 지우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고 로비로 들어갑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지우를 쳐다봅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지우의 모습은 너무나 이질적입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안내 데스크로 갑니다. 직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쳐다봅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면접 보러 왔는데요. 면접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합니다. 한국종합산업 신입사원 최종 면접 말씀이신가요? 네. 그거 9시에 시작해서 이미 끝났는데요. 지금 10시 넘었어요. 폭우 때문에. 할머니가 다치셔서. 지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직원은 차갑게 말합니다.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니에요. 시간 약속 못 지키시면 안 되죠. 다음 기회에 지원하세요. 제발요. 단 5분만이라도. 3년을 준비했어요. 지우는 절박하게 매달립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규정이 규정이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 내립니다.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가방.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풍깁니다. 최서연 부회장입니다. 한국종합산업의 실세이자 재벌 3세입니다. 서연은 로비를 가로질러 가다가 지우를 지나칩니다. 그런데 뭔가에 눈이 걸립니다. 서연은 멈춰섭니다. 뒤돌아 지우를 봅니다. 지우의 정장 가슴팍. 거기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집니다. 브로치입니다. 사파이어 원형 브로치. 서연은 그 브로치를 압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40년 전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단 하나뿐인 브로치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어떻게 저 여자가 저 브로치를? 서연은 지우에게 다가갑니다. 실례지만 지우가 고개를 듭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입니다. 서연은 지우의 브로치를 가리키며 묻습니다. 그 브로치 어디서 구하셨나요? 지우는 당황합니다. 아, 이건 오늘 아침에 할머니가. 할머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떤 할머니? 이순덕. 이라고 하셨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이순덕. 40년을 찾아 헤맨 바로 그 이름입니다. 이순덕. 할머니. 서연의 입술이 떨립니다. 그분이 어디 계세요?
지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서연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주소를 알려줍니다. 서연은 즉시 비서에게 전화합니다. 차 준비해. 지금 당장. 그리고 지우를 돌아봅니다. 함께 가주시겠어요? 제발. 지우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차 안. 서연과 지우는 할머니의 집으로 향합니다. 가는 내내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립니다. 30년 전 서연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재벌가의 외동딸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죠. 명문대를 나와 MBA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부도가 났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명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왔고 서연은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며칠을 굶었습니다.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자고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씻었습니다. 그때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던 이순덕 할머니가 서연을 구했습니다. 굶어 쓰러진 서연을 발견하고 국밥집으로 데려가 밥을 먹였습니다. 그것도 한 끼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매일 밥을 챙겨줬습니다. 쪽방을 구해주고 작은 일자리도 소개해줬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서연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작은 무역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회사는 성공했고 이제는 재벌 반열에 올랐습니다. 성공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할머니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밥집이 있던 자리에는 고층 빌딩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재개발로 철거된 것이었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할머니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30년을 찾았습니다. 전국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년 만에 단서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할머니에게 맡겼던 브로치. 그것이 이 젊은 여자의 가슴에 달려 있습니다. 서연은 지우를 봅니다. 진흙투성이 정장, 찢어진 스타킹, 지친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맑습니다. 실례지만 왜 그 브로치를 찾으시는 거예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거리를 헤매던 자신을 구해준 할머니 이야기를, 성공하면 꼭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던 이야기를, 하지만 30년을 찾아도 만나지 못했던 이야기를. 지우는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래서 그 브로치가, 네, 제가 할머니께 맡긴 유일한 증표였어요. 성공하면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지켜달라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0년이나. 할머니는 그걸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합니다. 차는 계속 달립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잦아든 것 같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제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지우가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만나시는 거잖아요. 할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서연은 지우를 봅니다. 이 젊은 여자도 참 착합니다. 자신의 면접을 포기하면서까지 할머니를 도왔으니까요. 그나저나 면접은 어떡하시려고요? 서연이 묻습니다. 지우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글쎄요. 이미 놓쳤으니까. 다음을 준비해야죠. 3년을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근데 뭐. 할머니가 더 급하셨으니까요. 지우의 담담한 대답에 서연은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여자 정말 특별합니다. 할머니의 반지하 방문 앞.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30년. 반평생을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누구세요? 익숙한 목소리.
30년 전 그 목소리입니다. 조금 늙었지만 여전히 따뜻합니다.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할머니가 목발을 짚고 서 있습니다. 서연과 할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점점 커집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설마, 너, 서연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할머니.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고급 코트가 축축한 바닥에 닿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꽉 잡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너무 늦었어요. 눈물이 쏟아집니다. 30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할머니도 목발을 놓고 주저앉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서 서로를 껴안고 옵니다. 아니야, 아니야. 성공했구나. 잘 살고 있구나.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걸로 됐어. 그걸로 충분해. 지우는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30년 만의 재회.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두 사람은 진정합니다. 서연이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연은 집 안을 둘러봅니다. 곰팡이 핀 벽, 낡은 이불, 새는 천장, 작은 가스레인지. 전부입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할머니, 왜 이런 곳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나도 참 파란만장했지. 할머니는 지난 30년을 이야기합니다. 국밥집이 잘 되던 때 남편이 친구 보증을 잘못 선 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일.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도망다닌 10년. 쪽방촌을 전전하며 숨어 산 세월. 남편이 과로로 쓰러져 세상을 떠난 일. 혼자 남겨진 후 폐지를 주우며 살아온 20년. 빚쟁이들이 무서워서 숨어 살았어. 그래서 서연이도 날 못 찾았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서연은 자책감에 무너집니다. 제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숨은 거지. 자네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래도 브로치는 끝까지 지켰어. 자네가 맡긴 거니까. 언젠가는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거든. 할머니는 서랍을 가리킵니다. 거기, 자네 편지도 있어. 30년간 간직했지. 서연은 서랍을 엽니다. 낡은 편지가 나옵니다. 30년 전 자신이 쓴 편지입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할머니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최서연 올림. 서연은 편지를 보며 또 눈물을 흘립니다. 할머니는 30년 동안 이 편지와 브로치를 지켜왔습니다. 도망다니면서도 쪽방에 살면서도 폐지를 주우면서도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서연은 할머니를 다시 껴안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제가 모실게요. 제대로 모실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좋은 집에 모시고 편하게 사시게 해드릴게요. 30년 전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셨듯이 이번엔 제가 할머니를 구할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